그 수업을 다 들었겠지? 필기를 다 했겠고 아마도. 근데 이제 그렇게 들은 거랑 실제로 이제 개념을 이렇게 채우는 거랑 또 많이 다르니까 그거 한번 채워보도록 하자고요. 관계대명사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그리고 명사. 대명사라고 쓰셔도 괜찮고요. 명사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접속 플러스 명사다. 공통되는 명사. 이 공통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이 명사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선행사라고 써주세요.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 선행사가 사람인 상태, 이 표는 좀 아셔야 돼요. 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행사가 사람인 상태에서 주격이다. 뭐 써야 돼? 후. 쓰시면 되고요. 선행사가 사람인 가운데 소유격이다. 후즈. 그리고 목적격이다. 흠. 근데 여기는 흠을 쓰셔도 괜찮고 후를 쓰셔도 괜찮죠.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물인 상태에서 주격이야. 그럼 위치.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는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죠. 어떻게? 오브 위치라는 형태도 있고, 보면 대시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세대에서 소유격이라는 형태는 없죠. 없고 대세대한 목적격은 당연히 대시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이죠. 요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선행사가 없는 경우. 선행사가 없을 때 뭐 써라? what. 그 what에 대해서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what에 대한 목적격은 다시 한번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 표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오브 위치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잘 봐봐.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썼어요. 문장을 잘 보세요. 그렇죠? 이 문장을 보시고 정우야, 여기다가 위치를 쓸까요? 오브 위치를 쓸 거야? 선택. 위치. 오케이. 정한, 위치를 쓸 거야? 오브 위치를 쓸 거야? 위치? 재현, 어떤 거 쓸 거야? 마음은 위치인데 분위기상 오브 위치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위치인데 저 자식이 그냥 이렇게 냈을 리가 없어서 오브 위치인 것 같기도 하면서 뭐 이런 거지. 그치? 어떤 거 쓸까요, 그래서? 오브 위치. 분위기에 거는구나. 그래. 기현, 어떤 거 쓸 거야? 응? 뒤에 응. 저는 위치요. 위치. 오케이. 시우. 네? 뭐 쓸 거야? 위치. 위치. 오케이. 규현, 뭐 쓸 거야? 위치. 현재는? 오브 위치? 재현이 오브 위치라고. 재현이를 믿는 거야? 굉장한 신뢰인데? 너 왜 이렇게 이런 신뢰를? 그래. 오케이. 오브 위치. 오케이. 돈. 어떤 거 쓸까요? 위치.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틀려요. 지금 대부분이 틀린 거야. 오케이. 정답이 뭐가 돼요? 얘가 정답이야. 오케이. 얘가 정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서 틀리냐면 우린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어떻게 공부하냐면 딱 봤을 때 어디를 봐? 동사부터 나왔네. 동사 앞에 명사가 빠져 있네. 동사 앞에 명사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구나. 여기 명사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앞에 명사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오케이.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까 누가 얘기했었지?
기현이가 얘기했었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관계부사가 되면 뒤쪽엔 빠진 명사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쪽엔 빠진 명사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위치를 써요. 그래서 다 틀리죠. 오케이? 얘는 뭐냐? 이렇게 봐야 돼. 항상 말했잖아. 문법은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국지적으로 보시면 되게 실수할 위험성이 되게 커지고요. 문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문장 전체를 보니까 잘 봐봐. 얘가 동사죠. look at, 동사입니다. look at the house. 근데 잠깐만, look at the house, house가 나왔어.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 뒤에 the roof라고 하는 명사가 한 번 더 나왔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거 안 이상해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석호, 동사가 있어. 동사 뒤에 명사가 연속해서 2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지. 동사 뒤에, 그러니까 동사의 왼쪽에, 동사의 앞쪽에 명사가 2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했던 것이 명사, 동사가 됐을 때 묶어서 수식하는 거야 라고 처리를 했던 거야. 동사 왼쪽에 명사가 2번 나올 수 없으니까. 이해돼? 됐어요? 오케이? 1초가 늦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잘 봐봐. 동사의 뒤쪽으로는 명사가 2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언제?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4형식과 5형식의 경우에.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뭐.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의 뒤쪽에 명사 나와서 이거 만약 4형식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는 서로 같지 않을 거야. 서로 같지 않는 대신에 얘한테 얘를 주는 거지. 오케이? 4형식 동사 우리 중학교 때의 기억을 조금만 떠올려 보면 4형식 동사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수여 동사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수여가 뭐냐면 준다는 뜻이야. 그럼 4형식에 사용된 동사들은 전부 다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 그러면 하우스에게 루프를 봐서 주는 거야? 아, 그 집은 이것이 너의 지붕이야 이렇게 주는 도 보여줘야 돼가지고 미안해요. 봐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설명. 이렇게 문장 하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 집의 지붕이 파랗다. 그 집의 지붕이. 그러면 일단 파랗다라고 하는 파란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앞부분이 문제인 거죠. 앞부분에 그 집의 지붕.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 집의 지붕. 되게 쉬운 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 집의 지붕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 더 하우스를 it으로 받아주는 거지. it's roof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첫 번째.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소유 관계를 나타내 줄 때 사람인 경우는 그냥 소유격을 쓰면 되는 거지. my, 뭐 your, his, h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심지어 뭐 탐이라면 탐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어퍼스트로피 s라는 형태를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사물의 경우에는 소유의 관계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쓰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The roof of the house 이렇게 쓴단 말이야. 책상의 다리 어떻게 나타내니?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of라는 형태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 거? 뒤에 거에 앞에 거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집의 지붕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첫 번째 문장 Look at the house라는 문장과 it's roof라는 형태가 묶인다라고 하면 the house라는 부분과 it가 공통되는 것이. 그럼 뭘 쓰면 돼? 그냥 간단하게 whose를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blue 이렇게 쓰면 된다고. 간단하게. 만약에 이 경우라면. 근데 두 번째 경우라면 the roof of the house라는 형태를 썼다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어디야? the house란 말이야. 그럼 the house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위치가 돼야 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of 위치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형태에서 of which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부분을 더 루프 of which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 whose 루프. 이렇게 써도 괜찮아.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보는 형태는 whose 루프라는 형태를 훨씬 더 많이 보지. 중학교 때도 다 이런 형태들만 보고 of which를 많이 안 봤단 말이야. 심지어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of which라는 형태를 배우지 않고 그냥 whose 쓰면 돼 라고만 하고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결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라는 형태도 존재하지만 of which라는 형태도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도 존재한다. 그러니 이 형태가 이상한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희가 지난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1학기 때 봤던 거를 조금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문법들을 어떻게 내는 거야? 보기 중에 하나로 내겠지. 뒤쪽에 문법 몰아서 내잖아. 거기 보기 중에 하나를 얘를 내놓고 나서 마저 틀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그때 이상하다고 느끼면 안 된다고. 됐어? 이해돼요? 어떤 거지? 시간 됐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기본이야. of which란 녀석에 대한 기본이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 심화. 한 번 더 나가볼게. 한 번 더 나가볼게. 이건 최대한 지우지 않고 심화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I like the building. 나 저 건물 되게 좋아하는데. 저 건물 되게 좋아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문장을 썼어. 나 저 건물 되게 좋아해. 그 사람이 그 건물 표지판 만들었잖아. 그지? 자, 써보세요. 얘를 써보세요. 얘를. 이거 두 문장을 합쳐보세요. 힌트를 조금만 드리자면 힌트는 덩어리는 덩어리로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손잡고 있으면 손잡은 채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He made the sign of the building. 그가 그 건물의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합쳐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봐봐. 너희가 중학교 때 당연히 연습 많이 해봤겠지. 뭐 관계대명사 만들고 관계부사 만드는 거 연습해봤겠지, 당연히. 근데 그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조금 변형된 건데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방식대로 해, 그냥. 너희가 중학교 때 연습했던 게 바보짓을 한 건 아니야. 맞게 한 거야. 그럼 그 상태로 그냥 하라고. 무슨 말이냐? 봐봐.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이거야.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죠.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일단은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합칠 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 이건 거지. 그런데 뭐가 있냐?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봤을 때 공통분모를 찾아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라. 그럼 공통되는 부분을 보니까 더 building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 building이라는 부분이 공통되더라. 맞니? 그러면 얘가 사라지는 거잖아. 똑같은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기 싫으니까 지워지는 거지. 지워졌어. 잠깐 뭐가 지워졌어? 사물이 지워졌잖아. 빌딩이니까. 사물이 지워지면서 누구 자리에서 지워졌니? of라고 한 전치사 뒤에서 지워졌다고. 전치사 뒤니까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란 말이야. 그럼 이거 쓰면 되지. 위치. 됐어? 그런데 앞에 of가 있으니까 더 sign of which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더 sign of which가 한 덩어리지. 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더 sign of which인데 여기서 which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잖아. 그럼 접속사는 어디에 나와야 돼? 새로운 주어 동사 앞에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주어 동사 쓰고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걸 접속사 주어 동사란 말이야. 그럼 얘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야지. 됐어? 그럼 최종적인 문장이 어떻게 돼? 최종 문장은 I like the building. 얘가 저 건물 좋아해. 근데 the sign of which. the sign of which.
한 다음에 뒤엔 그대로야. 얘가 접속사라서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럼 얘는 그대로 둬야지. 어떻게? he made.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 맞는 문장이라고. 봐. 지금 이 문장을 왜 다루냐. 딱 하나의 가능성 때문이야. 학교에서 시험이 나왔을 때, 학교에서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예문 중에 하나로 오브 위치를 다루면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문장이 명사 오브 위치란 형태가 틀린 게 아니다.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 가능성 하나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거 현재가 요거 문장을 약간 변형했었는데 근데 요거 이렇게 써도 되지. 내용을 생각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the roof of the house라고 쓸 수도 있지만 its roof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He made its sign. 오케이? its sign. 그 건물의 표지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재원 이해돼? 어떤 말인지? 응?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가 된다? its sign. 이렇게 한 단어로 바꿔버리면 더 쉬워지지. I like the building. Whose sign? Whose sign he made? 이랬으면 되지. 됐어? 규현 됐어? 이걸 굳이 수동태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건데. 쉽게 쓰면 되는 거잖아. 됐죠? 봐봐, 규현아. 봐봐, 규현이랑 현재랑 잘 생각해봐. 너희가 이걸 왜 굳이 수동태로 바꿨냐면 머릿속에 공통되는, 잘 봐봐라. 너희 혹시 머릿속에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을 때 A의 어떤 부분과 B의 어떤 부분, 그 어떤 부분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해돼? 그 공통되는 부분이 앞이 아니라 뒤가 돼도 돼. 중간이 돼도 상관이 없어. 지금 이걸 굳이 수동태로 바꿨다는 건 여기랑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해돼? 어떤 말인지? 오케이? 잘 생각해봐. 왜 굳이 수동태로 바꿨었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규현 됐어? 어떤 말인지? 오케이? 이겁니다. 요 표 정도는 기억합시다. 요 표 정도는 알아셔야 되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게 여기. 요거를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라. 됐죠? 뒤. 관계대명사는 뒤쪽 문장에서 공통되는 명사. 공통되는 명사를 생략했잖아. 명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지.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는데 뒤쪽 문장에서 주어가 빠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빠져있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뒤에 뭐가 빠진 거야? 당연히 목적어가 이렇게 빠져있는 거지.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소유격 자리가 빠지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다 되는 것이다. 됐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생략이 가능하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가능하죠.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가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략이 가능하다. 됐죠? 7번의 별표 치세요. 7번의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수와 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오는 수와 태는 누구랑 일치한다? 선행사. 이 선행사와 일치시켜줘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 우리가 이제 본문이나 어떤 지문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8번. 목적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타동사와 전치사. 타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되셨죠? 이렇게. 그 밑에 9번 좀 내려서 볼게요. 자, 9번을 보니까 9번은 어떤 것이냐면 위에 나와 있는 표 중에서 클로버 부분이 있었잖아. 아, 내가 이거 who를 써야 되나 아니면 넌 뭐야? who를 써야 되냐 아니면 그래. who를 쓸 거냐 아니면 which를 쓸 거냐 좀 애매하니까 어떤 걸 쓴다?
이 클로버 부분에 that을 쓰는 건데 그 that 쓰는 경우 어떤 거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거? 서수. 그리고 최상급. 선행사 자리에 서수와 최상급이라는 형태를 쓰면 뭐 더베리, 디오니, 사람, 사물 뭐 이런 애들이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쓴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것은 포함, 뭔가를 포함해 what이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한다? 선행사. 얘는 선행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선행사가 뭐야? 선행사는 명사죠. 명사를 품었으니까 무슨 절이 되는 거야?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절 역할을 한다. 잠깐만 기현 명사의 역할을 한대. 명사가 들어간 자리가 어디야? 그렇지.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밑에 시우야 요거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가 뭐였죠?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자 이렇게 할게요. 봐봐. 11번이랑 12번은 이렇게 묶으세요. 11번이랑 12번 묶어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잘 봐. 여기에 that이 있고요. 여기에 what이 있어요. that과 what이 있어. that과 what. that 그리고 what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기에서 문법 문제에서 that을 쓸래, what을 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물어보면 석호 기억나? 이거 어떻게 불러라 그랬지? 다시? 어떤 거? 그렇지. 봐봐. 문법 문제는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푸는 순서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다가 이상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문법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문법성을 따지다 보면 이거 잘못됐네. 이게 맞네. 이 판단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석호 해봐.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그렇지. 봐봐. 뒷문장을 먼저 보는 거야. 왜냐하면 that이건 what이건 일단 접속사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죠. 접속사 카테고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뒤를 보는 거야. 왜? 접속사를 언제 쓰는 거니? 좀 이따 잠깐 설명하겠지만 주어 동사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뒤에다가 주어 동사 쓸 때 접속사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다? 뒤쪽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뒷문장을 보는 거지. 이건 순서 외우세요. 뒷문장을 보는 거다. 오케이, 석호. 그러면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찾겠다는 거야? 그렇지. 이 뒤에서 빠진 명사를 찾겠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시우야.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대. 그게 무슨 뜻이야? 뒤쪽에 명사 하나가 빠졌어. 그게 무슨 뜻이야? 다시? 잘 생각해. 뒤에 명사 빠졌대. 그 빠진 명사 어쨌니? 그 명사 빼다가 앞에 있는 접속사랑 합친 거야. 이해돼? 그게 뭐야? 접속사랑 명사를 합쳤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뜻이야. 됐니? 그럼 뒤쪽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관계대명사다. 이 뜻인 거야. 관계대명사. 잠깐만. 그러면 규현아.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뭐야? 선행사 수식이죠. 선행사가 어디 있어? 앞에 있겠지. 그러면 뒤쪽에 빠진 명사 있어. 그럼 어디 봐야 돼? 네가 수식하는 선행사가 누군데? 이렇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빠진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서 뭘 찾는 거야? 선행사를 찾는 거지. 그 선행사. 그때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정답이 뭐가 돼? 그러면 정답이 who 또는 which 또는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who, which, that. 뭐 여기서 또 세분화해가지고 뭐 사람이니 사물이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who, which, that. 지금 같은 경우라면 정답은 that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가 왜 없겠어? 선행사를 포함한 거지. 방금 했잖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정답 뭐가 됩니까? 여기서 what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요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빠진 명사가 없을 수도 있어. 이 빠진 명사가 없다. 빠진 명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뒤쪽에 빠진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얘가 접속사가 된다는 뜻이야. 접속사. 됐니? 그럼 접속사 끝이야? 아니지. 거기에서 두 번째 뭘 따져야 되냐면 어떤 걸 따지는 거냐면 의미를 따지는 거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으면 if 또는 whether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if나 whether라는 보기가 없는 걸요. 잠시 후에 설명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접속사 그것이 바로 that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됐죠? 그러니까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접속사 that과 문제는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를 쓰래요. 접속사 that 어디? 여기. 접속사 that 여기 있는 녀석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를 쓰래요. 그럼 뭐야?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쓰세요. 됐습니까? 어디요? 뒤쪽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있니 없니의 차이죠. 됐습니까? 뒤쪽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빠진 명사가 있어? 빠진 명사가 없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럼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를 써라.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이 질문 자체가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를 쓰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야? 선행사죠.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 사실은 11번과 12번 문제는 이 순서대, 요 순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없이 선행사의 의미 범위를 한정하는 무슨 용법? 한정적 용법. 문제 안에 정답이 있죠.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 한정적 용법과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써서 선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자, 밑줄 추가 정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다. 되셨죠? 오케이? 자, 앞문장 전체 또는 구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는 위치인 겁니다. 오케이? 14번도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 있어요. 14번 옆에다가 요거 지워도 되죠? 안 지울게. 14번 옆에다가 요 문장 하나만 써보세요. 이렇게. 자, 문장 보세요. He was very kind. which 또는 what 하고 나서 made him popular.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 자, 질문. 현재 여기서 which를 쓸 거야, what을 쓸 거야? which 쓸 거야. 왜? 뒤에 보니까 made 명사 빠졌잖아. 주어 자리 빠졌죠? 봐봐, 현재 여기에 명사 하나 없죠? 그지? 근데 앞을 보니까 잠깐 뒤에 보고 앞에 보니까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kind인데? kind는 형용사잖아. 그지? 앞에 명사가 없는데? 그럼 선행사가 없으면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what이 아니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현재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섞였죠. 오케이? 어떤 바이어스가 섞였냐면 여기서 분명히 선행사로 문장 전체를 받는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주니까 그 앞에 친절하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가 인기가 있어졌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쉽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겠냐. 시험장에 가서 보기를 보고 한 30문제 풀어야 되잖아. 30문제 출제가 될 텐데 30문제 중에서 한 5번 정도부터 30번까지 문법으로 도배를 할 텐데 전부 다 서술형은 없으니까 객관식일 텐데 그럼 보기로만 보더라도 몇 개야? 6문제면 30개의 예문이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그 30개의 예문 중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니까 위치.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겠냐고. 현장에 가서 이걸 발견할 수 있겠냐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쪽 지울게. 봐봐.
지금 써주는 예문은 우리 그 교재 드린 거 있잖아요. 교재 부분에다가 거기다가 필기하셔도 돼요. 이런 예문들은 하나씩 외워두시는 게 괜찮거든요. 봐봐. 자, 이 문장 보세요. 현재 다시 할게. 현재 봐봐.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위치를 쓸 거야, what을 쓸 거야? 어떤 거 쓸래? 읽어보세요. 문장을 잘 보세요. 위치. 근데 여기 보면 얘는 더더욱이 has란 동사잖아. 그지? 여기 비어 있잖아. 그지? 앞에 built 동사인데 동사잖아. 그럼 he built가 선행사가 되는, he built가 has many windows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문장을 다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위치를 써야 되지? 오히려 여기 동사니까 타동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what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잖아요. 뭐라고 다시? 해석해서. 근데 해석해도 정답이 나오긴 해요. 괜찮은 방법인데, 근데 문법 문제를 해석을 먼저 해서 풀어 버릇하는 건 되게 좋지 않은 습관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봐봐, 현재 지금 이거는 운 좋게 해석이 잘 된 거야. 근데 어떨 때는 해석이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되게 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철저하게 문법성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지. 해석해봐야지. 문법을 다 맞추고 나서 내가 맞는 문법을 선택했는가를 그 문법에 맞춰서 해석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확인 과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문법성이 먼저라는 거죠. 오케이? 정우, 뭘 쓸 거야? 위치 쓸 거야? what 쓸 거야? 위치 쓸 거야? what은 왜 안 되죠? 이거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나마 지금 되게 쉽게 쓴 거야, 지금. 문제가 되게 간결하게 써놓은 거야, 일부러. 오케이? 근데 이거, 요 논리로 되게 문장 어렵게 쓰면 진짜 찾기 힘들어요. 자, 가볼게. 정답은 위치가 맞아요. 위치가 맞습니다. 혹시라도 what이란 형태를 쓰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논리 때문에 what을 썼을 거야. 동사부터 나오니까 주어 자리 명사가 비어있다. 앞을 보니까 선행사가 없다. 선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 나오니까 선행사가 없다. 아까 우리 그 표 있었잖아. 선행사가 없다. 여기 선행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되는데 what이니까 what이라는 것은 명사절을 이끈다. 여기 써있죠. what은 명사절을 이끄니까 여기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자리까지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what을 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논리가 얘가 없으면, 얘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 말한 논리가 딱 맞아요. 이게 없으면. 오케이? 근데 얘가 있는 순간 전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봐. 내가 문법을 따지는 문장 전체를 보라고 했죠. 문장 전체를 봐야 돼. 전체 단위로 보는 거야. 전체의 단위로 봤을 때 잘 봐라. Look at the house 동사, he built 동사, 그리고 has 동사. 동사가 3개죠. 접사가 2개가 필요하죠. 그죠? 2개가 필요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사, 동사죠. 명사, 동사가 되는 순간 여기에 뭐가 생겨? 여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는 거죠. 맞니? 여기에 잘 들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묶여서 얘를 수식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죠. 여기에 목적어 명사가 반드시 빠져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잠깐 what을 써버리면, 여기다 what을 써버리면 이 what이 목적어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목적어 자리를 채운다고? 뭐야, 꼬여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그래서 위치를 써야 돼. 그럼 그 위치는 뭡니까? 뭘 고민해. 그냥 얘가 관계대명사 1번, 얘가 관계대명사 2번, 얘도 얘를 수식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써도 됩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시우야,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책 한 권이 있어. 이 책을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필요해. 그럼 이 책을 수식하기 위해 형용사 뭐 쓸래? 뭐 새 거야? 새로운 new 정도 쓸까요? new. 크기가 좀 작아. compact. 이런 쓰면 될까요? 그럼 잠깐만, 이 하나의 북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new라는 단어의 형용사 1번, compact라는 형용사 2번을 쓰면 안 돼? new랑 compact를 동시에 쓰면 안 되는 거야? 되잖아.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2개 나와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아니, 그럼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절이라며. 그럼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왜 문제가 되냐고.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라고요. 틀리지 않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를 써야 된다고. 됐어? 그럼 봐봐. 지금 관계대명사 기본 수업은 이제 저번에 영상으로 보내드렸고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안 본 나쁜 놈도 있죠. 죽을라고. 봐봐. 근데 거기서 설명한 게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 설명한 게 기본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딱 아주 기본. 오케이? 중등부에서 갖추고 올라와야 되는 기본 문법이에요. 거기까지가. 오케이?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딱 그 정도 나올 거냐? 아니라니까. 이런 거나 아까 말한 이런 거나 오브 위치나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문장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너희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작년까지 고3에 계셨던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냈던 문제들 보잖아? 그러면 문법적으로 굉장히 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문장들도 그런 문법들도 문제로 출제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출제하신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그런 문제 잘 안 내시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냈던 적이 있다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럼 충분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흘려들으세요.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흘려들으시면 돼요. 그냥 머리도 식힐 겸. 예전에 지금 너희들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서 내셨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갈릴레오인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 아무튼 쓸게요. 자,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이거 실제 너희 기출문제였어요. 이거 너희 학교 문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예문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5개 보기 중에서 문법상 맞는 거 찾으세요, 틀린 거 찾으세요 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로. 자,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규현 맞아요? 맞는 문장이야? 오케이? 지현 맞아? 틀려? 어떤 거? 맞는 문장?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불변의 진리. 오케이? 불변의 진리라든지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은 시제일체 예외가 되죠. 시제일체 예외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건 항상 현재시에 쓰는 거죠. 맞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규현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오케이. 재현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건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돼요? 오케이? 한 번 더 꼰 거야. 이거 실제로 나왔었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냈었다고요. 물론 이 지경까지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도 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 골탕 먹이자. 이거는 이제 틀려라.
100점을 허용하지 않겠다. 막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인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라고요.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문장이 이 지경까지 골탕 먹이는 문제냐? 아니야. 얘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문법 문제로 낼 만한 문제야. 얘는. 이해됩니까? 아까 오브 위치가 전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아니야. 거기 썼던 예문들 옛날 고3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썼던 문장들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얘나 오브 위치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실제로 충분히 모의고사에서도 다룰 만한 문법이에요. 이 정도로까지 골탕 먹이는 문제가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요번에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돼요. 위치 쓸래 왔을래 됐을래 왔을래 이런 보기가 안 나온다고요? 아니죠. 이 정도 보기는 문법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나올지라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셨어요? 결론. 관계대명사는요. 변형해서 맘먹고 변형해서 어렵게 내려고 하잖아? 되게 어려워요. 다른 문법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너희가 1학기 때 배웠던 뭐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이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제 뭐 분사라든지 뭐 분사 구문, 뭐 동명사 이런 애들은 특히나 동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되잖아. 그 해당하는 동사들, 뭐 관용표 이런 거 암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 나왔을 때. 근데 얘네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그렇게 어렵게만 나온다고 하지 말고 어쩌라고 라고 하면 팁을 하나만 드리면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문법은 문장 단위로 봐야 돼요. 국지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장 전체를 보시라고요. 오브 위치도 요 녀석도 문장 전체를 봤으면 뭔가 이상한 것, 뭔가 낌새를 눈치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거 조금 유념해 주시고 밑에 나머지 답 좀 맞춰볼게요. 좀 내려가죠. 자, 밑에 내려가서 앞 문장 전체 구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다. 방금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관계대명사 얘랑 얘는 계속적 용법 안 된다. 앞에 컴마 찍을 수 없는 애들이죠. 누구요? that 그리고 what.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가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부사잖아. 이 두 개 합친 것으로 누구? 선행사. 요 선행사라는 녀석을 수식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데 선행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선행사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렇게 될 수 있죠.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렇게요. 장소가 되면 뭘 써야 돼? where 정도 쓰는 거죠. 관계부사 where 쓰시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뭘 쓴다? when 쓰시고요. 이유는 뭘 쓴다? why. 방법은 how.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이제 뭐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아까 그 기현이가 말했었던 것 같은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거꾸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건 전치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in, on, at 다음에 which 정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in, on, at 다음에 which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 있습니까? for. 그래서 for which 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in which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in which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만들어준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how라는 녀석은 선행사와 함께 쓰지 않는다. 그래서 the way how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그 수업 영상 보냈던 거 거기에 대한 테스트였고요. 혹시라도 개념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덜 되어 있거나 빈칸을 잘 못 채운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 좀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어딜 보시냐면 우리 교재 보세요. 오늘 드린 거 교재 보세요. 교재에
그 첫 페이지 부분 있잖아요. 그 앞부분. 앞부분에다가 지금 하는 거는 필기를 좀 해주세요. 문법에 대한 거 조금만 더 할게요. 마수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그 마수 보시면 지금 책은 없어도 돼요. 괜찮아. 내가 볼게요. 시험 범위가 8, 90, 그 13강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8강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관계사가 나와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했던 거고요. 오늘은 접속사랑 전치사 요 이야기를 조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접속사랑 전치사 부분은 길게 하면 되게 길어지고요. 짧게 하면 되게 짧아질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 위주로 조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요건 필기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우리 교재에 첫 페이지 또는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모양으로 5장을 넣어놨거든요. 5개를 넣었어요. 오케이? 요거 요렇게 5개를 넣어놨으니까 요거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보죠.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문법이라는 것이 있죠.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법이 뭐냐라고 하면 문법은 별거 아니죠. 문법은 그냥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인 거죠. 그럼 문장이 뭡니까? 라는 정의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구성하고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 동사예요. 동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그런데 동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 동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주어예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 구조가 영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머릿속에 이게 없어요. 이 구조가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다고요. 왜? 우리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가 나오고 저 마지막에 동사가 나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게 한국어의 문법이에요. 한국어의 어순이니까. 근데 이거 조금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주어 동사다. 이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주어 동사인데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거야. 동사를 보니까 동사를 좀 보니까 동사를 딱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재환아, 동사를 딱 보자마자 내가 알 수 있는 문법이 3가지가 있죠. 어떻게? 그렇죠. 동사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문법은 수, 그리고 태, 그리고 시제. 이거 수와 태와 시제라는 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너희가 문법 문제에서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이 3가지를 따지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법 문제 보기 중에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수와 태와 시제를 따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재환아,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주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얘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주어를 봐야죠. 마찬가지로. 동사를 보고 동사 왼쪽 주어 자리에 나온 녀석이 행위자야. 그럼 능동이죠. 근데 주어 자리에 대상물이 나왔어. 목적어가 앞에 튀어나와 있어. 그게 수동이죠. 맞니? 결국 수와 태는 주어 찾기죠. 주어 찾기 문제인 거예요. 수와 태는. 맞을까요? 시제는요? 시우야, 시제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지. 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동사의 모양을, 그러니까 시제 중에서 기본 시제의 모양으로 쓸 거냐, 아니 have PP 완료 시제 모양으로 쓸 거냐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동사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고요. 뭘 보고 얘가 기본 시제냐 완료 시제냐를 판단하냐고요. 동사의 모습은 결과물인 거예요. 동사의 모습은 결과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능동태를 쓸 거냐 수동태를 쓸 거냐 동사를 그냥 쓸래 BPP를 쓸래도 결과물이라고요. 그건. 그러니 주어를 보고 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죠. 시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쓸 거냐 아니면 have PP를 쓸 거냐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걸 봐야 된다고. 그게 뭐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점이냐 선이냐 이 판단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봐봐. 수와 태와 시제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가지고 있다. 진짜 동사예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짜 동사예요. 우리는 그 가짜 동사를 준동사라 부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조금만 더 갈게요. 근데 우리 이런 약속을 하나 합시다.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어. 근데 주어랑 동사를 썼는데 주어 동사 썼는데 또 주어랑 동사를 썼는데 몇 개씩 써야 돼요? 이 약속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돼요. 이건 약속. 주어 동사를 반드시 쓰되 한 번만 써야 된다. 이 역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어랑 차이거든. 한국어는 주어가 여러 번 나와도 되거든. 오케이? 봐봐. 나는 재환이가 시험을 잘 보길 바래요. 나는 주격조사, 재환이 가 주격조사. 근데 이 사이에 아무런 접속사가 필요 없잖아요. 오케이? 시험을 본다, 시험을 잘 본다를 바란다. 동사가 두 개잖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고. 한국어랑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문법 구조랑 달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고. 다시. 주어 동사 반드시 씁니다. 근데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뒤에다가 한 번 썼는데 이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더하기, 플러스의 역할을 해줄 아이가 필요한 거죠. 석호, 얘가 뭐다? 얘가 연결어예요. 이게 연결어예요. 연결어. 됐습니까? 그런데 연결어라는 것이 있는데 뭔가를 연결해 줄 때 연결어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과 접속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요. 전치사와 접속사.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잘 생각해봐. 관계 대명사 부분에서 너희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너 관계 대명사를 쓸 거니? 관계 부사를 쓸 거니? 이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면 얘랑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거도 연결어랑 관련해서는 전치사를 쓸 건지 접속사를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결정을.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치사냐 접속사냐. 자, 이렇게 합시다. 전치사라는 것은 그 뒤에 뭐가 나온다? 구라는 형태가 나오죠. 주어 동사 없어요.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 뒤에는 절이 나오죠. 주어 동사 있어요. 즉 주어 동사의 개수랑 관련되는 거죠. 주어 동사의 개수랑. 됐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를 외우세요. 어떤 거냐? 보기가 정해져 있다.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이거 말고 없어. 지금 내가 써주는 거 말고는 보기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외우시면 돼요. 뭐냐? 전치사 접속사. 첫 번째, because of를 쓸래? 아니면 because를 쓸래? 이게 첫 번째. because냐, because of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during을 쓸래? while을 쓸래? 이렇게. during이냐, while이냐? 이렇게. 또 despite 양보입니다. despite라는 전치사를 쓸 거니 아니면 thouggh라는 접속사를 쓸 거니. 이렇게. despite 전치사, though 접속사. 주어 동사 있냐 없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despite와 동의어가 되는 것이 in
spite of가 되고요. do랑 동의어가 되는 것이 although가 되죠. 이렇게요.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전치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of예요. of. 이 of에 상응하는 접속사가 that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됐죠?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거 말고는 없다. 다른 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요거 아셔야 돼요. 너희 교재에도 맞수에도 요거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조금 더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요 상태로 외우시면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건 어디냐면 그러면 전치사에 대해서 접속에 각각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데 전치사 접속 각각의 것은 따로 공부해야 되지만 전치사는 사실 조금 약해요. 사실 전치사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건 잠깐만 쉬었다가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치사랑 접속사랑 구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두 개의 구분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만 더 나가서 전치사는 너희 책을 보더라도 전치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없어요. 그냥 없다시피 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 맞수를 보더라도 없다시피 한데 개념상 하나만 알려줄게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긴 할게요. 시험 볼 건데 아까 줬던 시험지잖아요. 아까 줬던 시험지 뒤집어 보세요. 그 시험지 뒤집어서 앞장을 보시면 그 앞장에 이렇게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박스 하나 그려져 있고 요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치사 부분들이야. 그래서 여기다 필기를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다 필기를 하면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릴 거잖아. 그죠? 이 소재가 불명확해질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재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볼게. 전치사 먼저 할게요. 필요한 이야기만 합시다. 쓸데없는 거 빼고. 전치사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는 그 뒤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전치사 뒤에다가 명사를 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이 뭐야? 이게 중요한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 기억하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은 두 개예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얘는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용된다.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형용사나 부사. 해석할 때 써먹으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보다 요거 하나 할까요? 좀 빨리 갈게요, 그냥.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있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어요. 두 개를 좀 구분해서 합시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이건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안에 뭘 써야 돼? 이 안에. 현재 이 안에. 아니. 그렇죠. in. 이 안에. 어쩌라고 대답을 할까요? in. 그죠? 요 위에. 요 위는 뭐라 그래요? on. 그죠? 접촉해 있는 아래. 요 아래 뭐라 그래? 접촉해 있는 아래. 이게 beneath예요. beneath라는 표현을 씁니다. beneath. 오케이? on보다 살짝 위에. on 위에. above 라는 표현을 씁니다. above의 반대. 살짝 아래. 이게 below예요. 이렇게. 아예 위에, 저 위쪽 뭐라고 합니까? over. 탑은 전치사가 아니죠. 그죠? 탑은 명사 아니니? 꼭대기? over. 전치사 하는 거니, 전치사. over. 저 아래쪽은 뭐라 그래요? 저 아래쪽은 under. 그래서 under the sea인 거죠, under the sea. 저 바다 밑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봐봐라.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이 밖으로. 뭐 밖으로?
out of 쓰는 거죠. 제가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건 뭐라 그래요? 그 안으로 into 이거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끝인가요? 설마 위로 up 아래로 down up down 이렇게. 그럼 여기 요 길 따라서 요 쭉 따라서 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어떤 거? 쭉 따라서 along 이랬어요. 따라서 요 모퉁이 돌아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 이거를 across라 그래요. 미안해요. around 됐죠? 그럼 이런 거 있죠. 요 공간 안에서 이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가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across예요. 이렇게 across.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공간을 꿰뚫고 지나가는 거. 도미아스 같은 축구 선수가 절대로 못하는 패스? 수비수와 수비수를 꿰뚫는 패스. 무슨 패스? 스루 패스. 그런 거 좀 배우라 그래. 스루. 그죠? 아스날 경기에서 볼 수 없는 패스. 스루 패스. 아스날 경기에서 항상 하는 패스 뭐? U자 패스. 이렇게. 오케이? U자 패스. 돌리고 슈팅 없이 경기 끝. 뭐 이런 거. 그죠? 참 맞잖아. 인정? 요즘 오케이. 야, 이거는 인정 안 할 수 없지 않냐? 솔직히. 나 무슨 공놀이 하는 줄 알았어. 애들이 슛을 안 해. 그죠? 가봉맨은 왜 나온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거. 됐죠? 끝입니까,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거? 아니죠. 이런 게 있죠. 여기에서, 여기로. 시작 지점. 시작하는 지점, 뭐라 그래요? from. 거기까지, 어느 쪽으로? 여기에서 어디까지? from A to B. 여기 to. 목표 지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방향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 뭐 있어요?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toward. 이렇게 쓸 수 있죠. 잠깐만. 그러면 요 A랑 B랑 사이, 이 둘 사이 뭐라고 합니까? 둘 사이? 그렇죠. between이라고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커플 앱. 그런 앱이 있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겠지, 얘들아. 힘내. 그렇죠? 남고라는 핑계 따위 대지 말고요. 그렇죠? from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죠? 근데 이게 그 둘 사이는 두 개 사이, 둘 사이는 between이라고 하잖아요. 세 개 사이는 뭐라 그래요? 세 개, 이렇게 세 개. 짠, 이 세 개, 요 세 개 사이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among. 그래서 among us였던 거예요. 우리 사이에 간첩이 있어. 이거죠. 그게 among us예요. 우리 사이에 있어. 이렇게. 요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장소.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front, in front of. 뒤는 뭐라 그래요? behind.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요 옆에 뭐라고 합니까? 요 옆에. 그렇지. 요 옆에 next to. next to도 있고 by란 표현을 써도 돼요. by. 그래서 그 팝송 중에 제 곁에 있어주세요. 뭐라 그래? stand by me. 내 곁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근처는 뭐라 그러니까? 이 언저리 근처는 뭐라 그래요? near 이렇게 쓴 거죠. near. 오케이? near 이렇게. 요 정도 쓰면 되게 많이 쓴 거예요. 됐죠? 여기에다가 채우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거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됐죠? 다음. 네. 지금 뭐예요? 이 넥스트 뭐뭐 옆에. next to 또는 by. 뭐뭐 옆에.
근처에 조금 떨어져서.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있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지만 간단하게 혹시 요거 차이 알아요? during과 for? during하고 for하고 뭔 차이예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during 이란 표현 언제 쓰는 거냐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정확할 때. 요때 써요. 예를 들어 방학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석 연휴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이고 끝나는 날이잖아요. 추석 연휴 이제 내일 시작하잖아요. 내일 시작해서 수요일에 끝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아주 명확할 때는 during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보통 명사가 나오죠.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holiday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for는 언제 쓰는 거예요? for는 뭉뚱그린 개념. for 10 years 썼을 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인지 몰라. 그냥 그 기간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가 나와? 보통은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또.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는 거. 어떤 거냐면 by랑 until이랑. by랑 until이랑 뭔 차이 있어요? by와 until? 예문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 by라고 하는 것은 you have to come back here. Five o'clock. 오케이? 너 5시까지 여기 돌아와야 된다. You 너 5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오케이? 위에다가 by를 쓰시는 거고요. 아래다가 until을 쓰시는 거예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죠. 너 5시까지 여기 돌아와야 돼. 너 5시까지 여기 머물러야 돼. 약간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냐면 4시 59분. 4시 59분을 생각해 보세요. 4시 59분. 무슨 말이냐? 야, 너 5시까지 여기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 4시 59분에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든 상관이 없죠. 그냥 5시가 되는 그 순간에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until은 언제 쓰는 겁니까? until은 언제 쓰는 거냐면 4시 59분에 그러니까 너 5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그 4시 59분에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나타내게 되면 until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전치사 종류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다. 전치사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 오늘 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건 여긴데 접속사 이 얘기를 하나 해보죠. 접속사 얘는 외우세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알겠죠? 요거는 반드시 시험 볼 거예요. 요거는 근데 단순하게 요번 시험 범위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할 때 접속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어는 접속사의 개념이 되게 약해요. 근데 영어는 접속사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구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정션이라고 하는데 정크라고 하면 이 정크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합쳐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좀 부분적으로 하고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크게 봤을 때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2가지예요. 어떻게 2가지냐?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등위 접속사와 정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활용이 돼서 등위 접속사를 약간 활용하면 상관 접속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상관 접속사. 종류를 좀 보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and와 or과 but. 여기 세 가지입니다. and, or, but. 여기 세 가지. 이게 등위 접속사가 되고요.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요 and와 or과 but을 활용해 주는 거니까 어떤 거? both A and B 이런 형태, both A and B 이런 형태, 또는 이런 것도 있죠. either A or B 이런 애들, either A or B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not A but B. but B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어쨌거나 and와 or가 버시 사용되죠. 하나만 더 쓸까요? 이런 것도 있죠. not only A 하고 나서 but also 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여기서 and와 or과 but 이란 단어가 사용된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 등위 접속사는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등위 접속사는 요거 기호를 좀 맞춰주자 그랬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뒤에 거 항상 뒤를 먼저 봐야 돼. 뒤에 게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앞에 것이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등위라는 말은 문법적 지위가 동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 이 두 가지 부분에선 시험 문제가 뭐로 나온다? 병렬 구조가 나오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병렬 구조. 오케이? 그러니까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동일한 형태를 써주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겨 먹었니? 라고 하는, 이렇게 누가 누구랑 병렬 구조가 되니?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는 거죠. 요거 하나. 다음 종속 접속사인데,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인데 어떻게 세 가지냐? 첫 번째 명사절이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절이 있고요. 마지막에 부사절.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명사절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겠냐면, 명사절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서 가로 묶어주기로 했죠. 이렇게. 그리고 명사절의 종류,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 that, 그리고 what, 그리고 if 또는 whether,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요. 얘들은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좋다. 됐죠?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이게 명사절.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하잖아. 그래서 형용사절은 이렇게 가로 묶어서 이 선행사를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선행사를 찾아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what이 되겠죠? 선행사가 있는데 사람이야? who 계열. 선행사가 있는데 사물이야? which 계열. 서수야? tha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걸 위해서 선행사를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형용사절, 이게 바로 이 지난 시간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관계사죠. 관계사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절입니다. 시우야,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어떻게 두 가지야? 어머나, 저 아이 봐. 어떻게 종류가 두 가지잖아. 어떻게 두 가지야?
오, 쟨 좀 맞아야겠다. 재환, 어떻게 두 개야? 그렇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오늘 남어. 그래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이렇게 했는데, 관계 대명사는 공식이 보다 접속사 플러스 명사다.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 오, 어머나. 요거, 오이씨.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부사절. 부사절 같은 경우는 얘는 의미에 따라서 나눠지죠.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목적이나 결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렇게 쭉쭉쭉 나눠진다. 됐습니까? 부사절은 어떻게 하겠냐면, 부사절은 이렇게 가로를 묶어주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몇 가지만 써볼까요? 재현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제일 만만한 게 when. 또 좀 이따가 그 시우랑 같이 나오면 돼. 사이좋게 손잡고 while 이런 거 있죠. since도 있고 a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 재현, 이유. Y가 접속사야. 시우야, 친구 있다. because, since, as 이런 거. 오케이? 정우야, 조건을 나타내는 거 뭐 있죠? 만약에. 조건이라는 게 만약 뭐뭐라면 이거잖아. 만약에. 그렇지. if랑 not이랑 합치면 뭐가 됩니까? if랑 not이랑 합치면 unless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onc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once라는 단어를 접속사로 쓰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야.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양보는 뭐 있을까요? though, 그리고 although. 이런 정도. 오케이? 이런 거 있습니다.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양보를 나타내는 게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다고 그랬죠. even if랑 even though랑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양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전에 혹시 이거 even if랑 even though랑 어떤 차이인지 기억나요? 얘기한 적 있는데. 그치? 봐봐, 재환아. 이렇게 기억하면 돼. even if라고 하는 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잖아. 이런 거야. 아스날이라는 팀이 우승을 할지라도. 이거는 근데 현실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even if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 even if를 쓰시고요. 아스날이 강등이 된다 할지라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매우 높죠. 그래서 even though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냐? even if. 가능성이 없냐? even though.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전 됐어? 기억나? 괜찮겠어? 그치? 내년에는 뭐라죠? 챔피언 2부리그 뭐라 그러죠? 챔피언십. 잘 알고 있네. 자, 목적 결과 뭐 있습니까? so that이죠. so that. 이 so랑 that을 떨어뜨려 쓸 거냐, 묶어서 쓸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걸 암기해 오셔야 돼요. 외워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워와야 뭐 that을 쓰냐 which 쓰냐 뭐 that이냐 if냐 whether냐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기본적으로 얘가 머릿속에 있어야 그 설명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걸 잘 모르면 뭐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해 보시라. 접속사예요. 접속사. 요거는 반드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암기하죠.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고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얘는. 네.
여기 그림이랑 선생님 그림이 다른데요. 비슷해. 생각해보면 비슷해. 다 있어. 잘 한번 잘 봐봐. 있어 거기에 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